서해 5도 쪽 도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황주 인근 비행장에서 미그 23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두세 개의 편대를 이뤄서 계속 이 지역을 경계 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비행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역시 밤 10시 넘은 시간까지도 왔다 갔다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북한의 전투기들이 출격할 때마다 우리 군은 모두 비상사태가 선언돼서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었다. 이 모든 사태가 최근에 있었던 며칠 안에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 대표님,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북한은 1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동계 훈련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농사를 짓죠. 그래서 훈련이라고는 사실 그 기간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12월 달은 이렇게 모아서 뭐 뭔가 조금 점점 고조를 시켜가는데 12월 달부터 이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할 수 있는 이런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특히나 뭐 저도 그 레이더 화면을 많이 봤지만 북한 지역에는 거의 비행 항적이 없습니다. 아하. 이 동계 훈련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전투기는 네. 굉장히 연료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북한의 부품이 부족해서 가동률이 아주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나 거기다가 야간 밤 10시까지 두세 대씩 조를 이뤄서 계속 비행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 또는 네. 군사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박사님, 사실상 북한에서는 이 연료가 부족해서 이 혹한기 훈련 때 비행기가 발진하는 것도 힘든데 특히 야간에는 아예 발진하는 것을 생각도 못 한다면서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전쟁을 여름보다는 겨울, 그 다음엔 또 주간보다는 야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행기가 저렇게 자꾸 야간에 뜨는 걸 이제 야간 전쟁을 대비한다는 거고, 특히 미그 23기가 발진하는 황주 비행장은 바로 서울을 타격 목표로 하는 최첨단 비행기가 있는 비행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이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북한군이 훈련이 거의 절정기에 중간 절정기에 달하는 때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띄운다 볼 수 있고, 특히 중국과 북한이 요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저렇게 특수 연료를 쓰는 비행기가 자주 뜬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뭔가 연료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하. 판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국이 원유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네. 북한 쪽에다가 예년에 보통 한 50만 톤을 이제 주는데 막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배였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죠. 2배면 100만 톤 가까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터널에서 여러 번 보도했지만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북한이 석유류, 정제유를 갖다가 밀 발입했다는 그런 그 해상에서 밀 발입한 그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과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을 제재해봤자 우리한테 석유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한테 피해를 못 준다. 네.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그 23 전투기 군사 전문가에게 확인했더니 야간에 미그 23 전투기를 발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재원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위력적인 전투기긴 합니다. 근데 왜 야간에 비행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죠? 야간전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야간에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적외선 탐지 장비나 자체적으로 야간에도 그 조종사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흔하게 대나처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미그 23 이 기종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두 번째로 최신 기종이에요. 네. 첫 번째는 미그 29고 두 번째가 이 미그 23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최근에 혹시 야간 이 전투 장비를 도입시킨 건 아닐까요?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에 이렇게 비행을 한다는 것은 이 고가의 자극이 북한으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 30여 년 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공군이 저거 쓰라면은 뭐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저 미그 23을 40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 40대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거의 뭐 평양을 호위하는 그런 정도로 최고로 아끼는 전투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걸 야간에 띄워서 뭐 어떤 그 공격 훈련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뭐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서, 조종사의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지금 이 시점에 왜 합니까? 남북 간에 지금 대화의 분위기도 고조돼 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황주 같은 경우는 네. 이 태탄과 황주 비행장이 이제 거의 뭐 인접해 있는데, 저기는 그 백령도에서 한 30km에서 40km 어간에 있는 그런 그 비행장들이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의 사정거리 살짝 밖에 있어요. 네. 그래서 K9 저 태탄 비행장이 그 K9 자주포 사정거리 살짝 밖에 있는데 저런 곳에서 이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를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미그 23이 뭔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태탄이나 고함포에서 출격한 어떤 그 태탄의 헬기들 네. 그리고 고함포에서 출격한 공기부양정 이런 것들로 서해 5도에 기습 도발을 하려는 네. 어떤 그런 그 계획이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사실상 이 서해 5도에 상륙하는 군사훈련을 북한에서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5도 지역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지역은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어기진 않았다라고 우리 합참에서도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치를 살펴보니까 이 적대행위 금지 구역은 해상에 설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주변으로 해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군사 합의서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저 태탄 비행장이나 해주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네. 40km까지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거기 40km 들어갔을 겁니다. 아, 아마 그래요? 정확히 따져보면은 40km 거기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비행기가 태탄에 떴으면 말이죠. 한 바퀴 이렇게 선회했을 거 아닙니까? 네. 선회면 반드시 분명히 40km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공군력이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압도적 우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장사정포 가지고 수도권을 공격을 비행장에 활주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스커드 미사일 가지고 우리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공격해서 비행기를 거의 다 못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북한군 저런 고물 비행기들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황해도 지역에 북한군의 5개 군단이 있습니다. 네. 4군단 있죠. 포병군단, 정찰군단, 그다음에 기계화 군단, 탱크 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군단이 있고 또 하나는 개성에 2군단이 있습니다. 네. 6개 군단이 집중돼 있어요. 아하. 이것들이 만약에 한순간에 수도권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대전차 장애물 없애지요. 지뢰 없애지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 철책도 없애죠. 철책도 없애고 그다음에 7군단으로 뒤로 뺀다면서요. 네.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갑자기 지속 공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탑10 취재에 대해서 합참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출격한 것은 맞다. 하지만 군사합의서 위반 내용이 없다. 그리고 야간 비행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우리 군은 대응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 일단 비상 상태였던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북한의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이유. 자,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바로 장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야간 비행까지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장소가 황해도라는 점, 그리고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서해 도서 지역을 곧장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적반하장이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일까요?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과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의 동계 훈련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을 보면 혹한기 동계 훈련에서 북한이 아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제 노동신문이 뭔가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저런 정치 선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은 지금 로키로 그야말로 훈련에 대해서 대단히 축소하면서 이렇게 낮은 단계의 훈련을 하는데 북한 지금 전 육해 공군의 지금 특수작전군을 비롯한 5군 체제가 지금 총동원된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결국 내부 단속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의 뭔가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장관이 항공 자켓을 입으니까 우리 합참의장도 국방부 장관도 이 항공 자켓을 입고 굉장히 대칭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적대국이라 하고 있는 북한의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방부는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변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합의서 위반이 아니다 등등 해서. 자, 근데 지난번 국방백서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북한이 지금 특히 이제 그 군단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저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까? 네. 그렇지만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민감하게 대응할까? 아하. 저는 그런 점이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전 그 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을 부대별로 다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혹한기 훈련을 작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유기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대별로 전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네. 역량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저 훈련을 보면 그야말로 뭔가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인 것 같고 네. 과거에 연평해전 그 기숙 도발 같은 거 했을 때 징후가 저렇게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보사에서 계속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무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2연평해전 같은 그런 그 비극을 당했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대공 방어 훈련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번 북한의 전투기 발진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바라본 게 사실이라면서요. 뭔가 그 어떤 그 분석 그 정보를 분석하는 그 관계자에 따르면 뭔가 서해 오도가 짠하게 지금 뭔가 느낌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그 관계자가 했거든요. 공격적인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 뭔가 저 부분이 좀 짠하다라는 그런 그 감각의 어떤 그 감각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거는 뭐, 개인의 어떤 그 견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사실은 그 긴장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최종 목적은 부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아하. 모든 계획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